안녕하세요. 아카마이 강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쿠버네티스와 아카마이 앱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빠른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마이는 CDN과 보안 해서로 유명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는 엣지팝을 통해서 수많은 트래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카마이의 커넥티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퍼블릭 클라우드인데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카마이 커넥티드 클라우드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제공하는 비용, 성능, 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어 리전 외에 엣지 리전이라고 부르는 분산 리전, 즉 기존 CDN망을 활용한 리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분산해서 고객분들께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커넥티드 클라우드의 규모는 전 세계 4,200개 이상의 엣지팝을 가지고 있고요. 1,200개 이상의 네트워크, 130개 이상의 국가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엣지 용량은 1페타 bps가 넘으며 24시간 그리고 7일 수많은 인적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서비스 인력은 2,500명이 넘습니다. 아카마이 커넥티드 클라우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전 세계 26개 지역의 코어 리전이라고 부르는 모든 컴퓨팅 프로덕이 배포되어 있는 리전이 있고요. 10개의 분산 리전이라고 부르는 디스트리뷰티드 리전, 컴퓨팅 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리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4,200개 이상의 CDN 리전에서 상당히 많은 트래픽과 그리고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타 클라우드 회사보다 훨씬 풋프린트가 넓고 많은 그런 클라우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 클라우드가 인기 있는 이유는 간편한 사용, 즉 핵심 컴퓨팅 및 스토리지 기본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에 수많은 옵션을 배울 필요 없이 직관적인 UI와 API, CLI, 그리고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문서와 Q&A, 커뮤니티 화면 등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리전에서 예측 가능한 정액제 요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저희는 숨겨진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지원인데요. 100% 인적 연중무휴 무료 전화 지원이나 이메일을 통한 기술 지원, 그리고 서포트 티켓을 통한 이 포탈에서의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91%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저희 기술 지원 인력들은 인증된 리눅스 관리자들이며 클라우드 기술력을 가진 기술팀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술적인 이슈와 트러블 슈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격 비교를 위해서 쉬운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카마이 클라우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인스턴스의 스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알려진 하이퍼스케일러 3사에 비해서 훨씬 좋은 가격 경쟁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3분의 1에서 약 5분의 1까지 차이 나는 그런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렴한 클라우드 비용을 제공해 드리면서도 이 성능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마의 가장 큰 장점은 트랜스퍼 비용. 우리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인바운드 트래픽은 과금하지 않지만 클라우드에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과금은 과금을 하는데요. 그 과금 비용이 타 하이퍼스케일러보다 한 20분의 1로 훨씬 저렴하고요. VM을 구매하시면 이마저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마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기존의 리노드라고 불리던 이 리노드의 쿠버네티스 엔진을 발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노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리노드 쿠버네티스 엔진 LK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호환되는 그런 인증받은 쿠버네티스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아카마이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특징은요. 이 쿠버네티스가 배포된 워커노드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워커노드의 수를 늘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 요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매니지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요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이 워커노드가 사용하는 컴퓨팅 인스턴스와 혹시라도 이 워커노드가 사용할 수 있는,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 밸런서, 블록 스토리지, 요것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개발자 친화적 높은 이식성을 가지고 있고요.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클러스터 자동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 호리존탈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 기능으로 필요시에 워커노드의 수를 자동으로 늘려주거나 자동으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들, 헬름 차트라든가 각종 오퍼레이터들, 컨트롤러들로 배포가 가능하고 연계가 가능합니다. LK의 UI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좀 더 높은 고가형성을 위해서 HA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고가형성 설정이 가능하고 이것에 대해 작은 요금을 부과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노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오토 스케일 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오토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또한 콘솔을 통해서 바로 이 큐브 컨피그 파일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 kubectl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접속할 때 인증 정보로 사용하시거나 클러스터 정보, API 엔드포인트 정보, 사용자 정보, 컨텍스트 정보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엔진을 설정하실 때 이 워커노드로 사용할 풀의 크기를 쉽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는 데디케이트 4GB 리눅스 버전, 그 다음에 8GB, 16GB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니즈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또 숫자 또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미니멈한 노드의 수, 그리고 맥시멈 노드의 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높은 트래픽이 인입이 되었을 때 별도의 관리자 설정 없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탑재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니터링 기능도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이퍼바이저 매트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앱 플랫폼에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LKE는 아카마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외부에 서비스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로드 밸런서 타입의 서비스가 하나 생성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때의 클러스터 IP, 그리고 익스터널 IP, 포트 정보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설정 이후에는 이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트래픽들이 인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이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실 때 퍼시스턴트 볼륨이 필요하신데요. 이 블록 스토리지 제공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은 내장된 CS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카마이의 블록 스토리지를 워커노드의 별도 볼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PB를 사용하는 파드가 배치된 워커노드의 예제를 보고 계시고요. 쉽게 UI를 통해서 어태치와 디태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카마이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통해서 HA 구성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아카마이 고객 중에 한 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아키텍처인데요. 제일 먼저 내용을 보시면 미주의 데이터 센터 1번과 2번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IP 인텔리전스와 페일오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DNS 솔루션인 아카마이 GTM을 통해서 인접한 사용자들은 데이터 센터 1번,
또 데이터 센터 2번에 인접한 사용자들은 데이터 센터 2번으로 우선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페일오버 기능을 통해서 혹시라도 한 군데의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한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이 100% 흘러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DNS 이후에는 노드 밸런서를 통해서 트래픽을 배분을 하고 있고요. 이 노드 밸런스는 서비스 타입 로드 밸런서로 익스포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서비스들은 LK 클러스터로 흘러 들어가고요. 여기서 각종 워커노드에서 배포된 파드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레디스 클러스터가 파드의 형태로 배포가 되어 있고요. 3개의 리소스가 구동이 되고 있고 2개의 리드 리플리카와 하나의 마스터 노드가 구동이 되고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또한 이 GTM을 통해서 또 다른 레거시 솔루션으로의 트래픽이 되도록 할 수 있고요. 아카마이 뿐만 아니라 다른 멀티 클라우드 회사나 온프렘 환경으로도 트래픽이 인입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아카마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이 LK 클러스터의 이 이미지 레지스트리 기능을 위해 허버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더커 레지스트리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르고 CD를 통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CI 쪽의 빌드 프로세스는 젠킨스를 통해서 구성을 했고요. 전체적인 이 쿠버네티스의 구성은 테라폼을 통해서 IAC 모듈,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했을 때 오픈소스를 통해서 가격을 세이브하고 그리고 좀 더 이 벤더에 락인되지 않은 형태의 쿠버네티스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단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모두 개발자가 수동으로 설치하고 배포하고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데모에서 보여드릴 내용에서는 아카마이 앱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했던 부분을 자동화하여 원클릭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카마이 앱 플랫폼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LK, 아카마이 쿠버네티스 플랫폼 위에서 구동되고 있는 또 다른 파스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고객들에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쉬운 앱 배포와 구성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 자체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에 쉽게 배포해드리는 기능과 함께 FF4 이후 자동 설정 기능, 인증이라든가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연결을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드 관리, 레지스트리 생성과 관리, 앱 배포, 보안까지 다양한 관리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때 제공해 드리고 있는 도구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전반에 오픈소스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카마이 앱 플랫폼을 통해 만약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신다면 이런 형태의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이 쉽고요. 기존의 코드에서 쿠버네티스까지 배포하고 이를 노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선 최소한 개발팀에서 몇 달 정도가 필요할 텐데요. 아카마의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것을 단 며칠 만에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구축해 드립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텍트론을 통한 git 이벤트를 통해서 각종 오픈소스들, 이미지를 빌드하고 이 빌드한 이미지를 스캔해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서버리스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내고 아르고 CD를 통해 배포하고 또다시 시큐리티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이스티오를 통한 서비스 노출, 최종적으로 배포 이후에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단계의 솔루션들이 아카마이 앱 플랫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데모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요,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웹 콘솔입니다. 자, 여기서 쿠버네티스 메뉴로 들어와서 현재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보고 계신데요. 현재 3개의 워커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쿠버네티스가 실제로 구동되고 있는 버추얼 머신의 어떤 사양, 위치, 그 다음에 가격 정보, 그리고 쿠버네티스 API 엔드포인트,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에 접속할 때 필요한 컨피그레이션 파일, 생성 날짜, 업데이트 날짜, 이런 것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아카마이 앱 플랫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포탈 엔드포인트가 별도로 주소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콘솔 외에 아카마이 앱 플랫폼은 별도의 웹 콘솔을 가지고 있고요. 자, 웹 콘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요. 자, 제일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첫 번째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이 아카마이 앱 플랫폼이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데모 애플리케이션만 하나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앱스에 가시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되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이 오픈소스 도구들이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동시에 설치를 했을 때 연계성이 있는 오픈소스들은 서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서로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편리하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CI/CD 시나리오 상에서 코드를 올릴 수 있는 코드 레포지토리는 이 Git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합니다. 자, 미리 올려놓은 소스들이 있고요. 여기서 레포지토리 하나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리드미 파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를 설치할 수 있는 YAML 파일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이거를 외부에 오픈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개발팀은 본인들의 어떤 개발 레포지토리로서 이 프라이빗한 GitHub과 유사한 Git이라는 오픈소스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QA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CI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시죠. 그럴 때 사용하는 텍톤이라는 오픈소스가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텍톤에 들어가면 이 파이프와 타스크의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타스크가 모여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구성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구동해놨던 이 빌드 과정에서 성공한 과정과 실패한 과정들이 모두 레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 과정을 통하면 저 Git에 있는 소스들이 이 텍톤을 통해서 빌드가 될 것이고요.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때 사용하는 오픈소스 도구는 하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레포지토리 오픈소스 도구죠. 이 하버에 가시면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보이고요. 레포지토리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GTL을 통해서 빌드한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든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풀 커맨드를 본다거나 그리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의 어떤 보안 취약점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하버를 보시면 이 하버와 연계되어 있는 트립이라는 또 다른 오픈소스 컨테이너 이미지의 CVE 취약점을 찾아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크리티컬한 CVE 2개, 하이 16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커 이미지에 숨겨져 있는 취약점도 쉽게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야겠죠. 네, 배포를 할 때 사용하는 오픈소스로는 저희는 대표적으로 아르고 CD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르고 CD를 셋업하게 되면 앞에 제가 만든 하버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Git나 하버를 연결해서 바로바로 여기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자동 연결됩니다. 즉 매뉴얼 설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 프로젝트로 다시 가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엔드포인트, 서비스 내역, SA, 서비스 어카운트, 디플로이먼트,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리플리카 셋, 파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 요소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제가 배포한 이 블루라는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최종 레포지토리와 싱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배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르고 CD를 사용하면 이렇게 내가 배포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잘 구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형상은 최종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배포가 완료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죠. 저희 앱 플랫폼에서는 그래파나를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파나를 배포하시면 기본적인 대시보드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저는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플로이먼트들은 이렇게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현재 전체 제가 만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메모리 사용량, CPU 사용량 여러 가지를 보고 자 여기서 트레스홀드를 넘는 것은 제가 알러트를 설정할 수 있겠죠. 현재 쿠버네티스는 건강한 상태로 구동이 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네임스페이스별 CPU 쿼터라든가 메모리 사용량, 네임스페이스별 메모리 리퀘스트 양,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미리 관리자가 설정한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현재 네트워크 사용량, 즉, 쿠버네티스를 구성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즈 하고 내가 필요한 매트릭을 한눈에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습니다. 자, 이거를 수동으로 설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줍니다. 현재 제가 액티브한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어떤 보안 솔루션, 서버리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메시지 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카마이는 여기에 유명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이 외에도 네트워크 폴리시를 설정한다든가 서비스 설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만든 어떤 디플로이먼트를 외부로 노출하는 등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kubectl 도구라든가 기타 매뉴얼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도록 모두 이 플랫폼 안에서 배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로드 밸런스를 붙인 서비스의 URL은 인그레스 URL은 다음과 같고요. 요거를 접속했을 때 실제로 블루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웹 애플리케이션이 쉽게 배포가 돼서 운영까지 되고 있고요. 이것을 보시는 내용을 통해서 파드 레벨까지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임스페이스별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디플로이먼트가 완료되면은 이 도메인은 실제 서비스 도메인의 DNS CNAM에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팀을 구성한다거나 사용자를 불러와서 실제로 우리 개발팀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빌드를 구성하고 워크로드를 계획하는 이런 다양한 작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카마이 앱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카마이의 쿠버네티스 솔루션과 아카마이 앱 플랫폼을 통한 손쉬운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